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프라라는 어떤 도시 청년들이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농촌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판타지를 가지고 촌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판프라 대표 유지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어떤 크게 본다면 기아나 혹은 이제 가난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제 일상에서 또 이야기한다면 청년 농부로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 어떤 갖춰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프라라는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한 건 딱 8년 전이었어요. 그 8년 전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이제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현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차 밑에 이제 들어가서 자거나 아니면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 보면서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또 왜 이렇게 약간 호의호식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되게 많이 슬프기도 했고요. 처음으로 타인에 대한 어떤 환경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했던 시간입니다. 이후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다니면서 빈민가나 장애 아동이 있는 고아원이나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 끊임없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 이 가난이란 것에 대해 어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 먹을 것을 길러낼 수 있는 힘인 식이고요. 하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농사를 지어서 그 스킬을 익히고 그 스킬을 가지고 언젠간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첫 해 농사를 지은 농작물입니다. 농사를 아시는 분은 얼마나 잘못 지었는지 아실 텐데요. 제가 그 빌린 임대한 땅에서 1년 정도 농사를 짓고 느낀 건 내가 생명을 키워낼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흙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딱 1년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기반 없는 청년 농부라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어부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려받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한 땅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 아무리 계약서를 썼지만 보호받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과연 나처럼 기반이 없지만 한국에서 농사를 짓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 하면서 한국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제가 기반 없는 청년을 딱 한 팀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물음들 가지고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한국이 만약에 이렇다면 세계의 청년 농부들은 어떻게 기반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이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가까운 일본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절벽의 문제가 20-30년 전부터 계속됐고 그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고령화된 농촌사에 청년들을 들여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거고, 그 활동들에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본을 갔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농업에 대한 인프라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농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농자재 배달 일을 한 3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 배달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한국엔 호미 종류가 한 3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근데 일본을 갔더니 30가지가 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농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농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농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의류나 이런 도구나 그리고 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좀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농업 세계 일주를 다녔습니다. 판명보이즈라는 이름으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게 됐는데요. 그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한 농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가장 부러웠던 점은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주거랑 토지랑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해 주고요.
만약에 청년의 유목성을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 정도 농사를 짓고 싶으면 한 달을 짓고 떠나고 다른 친구가 또 들어와서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만약에 제가 해봤는데 재밌어서 10년 혹은 20년, 30년을 더 하고 싶으면 또 무기한으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이 많은 방황들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벨기에에 있는 그 마르틴이라는 친구의 농장인데요. 이 농장은 신기하게도 청년농부가 1년의 연봉을 보장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친구가 농사를 짓고 싶으면 소비자를 100명에서 150명을 이 단체에서 모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가 일주일에 10,000원, 1년에 54만 원의 돈을 선펀딩을 합니다. 그래서 5,300만 원에서 8,100만 원의 돈을 선펀딩 받고 그 돈으로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근데 수확을 농부가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아이들과 수확을 하고요. 그러면 건강한 농산물과 동시에 그 자연 공간을 제공을 받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또 재밌는 건 남는 것들은 이렇게 뭐 저장을 해두거나 아니면 하나의 1유로씩 판매를 하는 이런 무인 가판대를 이용해서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3명의 청년 농부가 같이 농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꽃 하회를 하고 또 한 친구는 가축을 키우는데요. 그 친구들이 키워낸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켓에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대신 마켓으로 장을 보러 갈 수 있게끔 하고, 그 자연과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여행을 떠날 때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가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농산물이 어디서 나왔니? 라고 이렇게 나온지 아니?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마트에서 키우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시행착오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2년의 시간 동안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알아보고 여기저기 이제 쫓겨도 나고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자취방 보증금으로 집을 짓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부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 협동의 코랑 그 다음에 거북이가 집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목조주택을 짓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동식 목조주택을 지으는 이유는 농사를 짓다가 임대한 땅에서 쫓겨나도 집은 들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농촌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그런 욕망 조사를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는 열심히 건축 현장에 가서 일당을 받으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포크레인부터 이제 인테리어 마감까지 할 수 있는 스킬들을 익혔고요. 집을 짓는데 처음에는 저랑 이 친구랑 둘이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집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 30명, 40명이 되는 친구들이 제 집을 짓는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같이 일을 돕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6채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 4명의 친구들을 모집해서 단 한 번도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과연 집을 지을 수 있을까를 검증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집을 지을 때 6개월이 걸렸고요. 두 번째 집을 지을 때 45일이 걸렸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랑 전문가 다 빼고 저희끼리 했는데 22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 짓는 스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만 잘 만들면 청년들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구나. 저희는 똑똑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첫 번째 이제 40분 정도 오시고 작년에 300명, 올해 한 300명 정도가 찾아왔는데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촌에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수익을 많이 얻지 못해도 내 삶을 선택하고 내 삶을 앞으로 좀 더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왔고요. 그 생각들을 모아서 이 팜프라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농촌의 진입장벽을 사다리로 뛰어넘어 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직원이 4명인데 브랜드가 8개입니다. 집과 아까 그 수익 모델, 농사 수익 모델과 그리고 가장 축산의 유입이신 그 양계랑
이 계란입니다. 그리고 문화기획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근데 학교가 누군가가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집을 만들고 같이 축사를 만들고 같이 농사를 짓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농부가 멋있으면 좋겠다 해서 옷 같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팜프라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팜피라는 그룹을 팜프라 피플이거든요. 그걸 운영해서 그 좀 더 생산자랑 소비자랑 도시 청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팜피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에 이 매뉴얼만 보고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양계를 하고 뭔가 문화기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산나물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 플랫폼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유 플랫폼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큰 프로젝트로 지금 팜프라촌이라는 청년 마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핵심적인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툴 안에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마을을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했지만 농사 짓고 싶다 이런 사적인 영역이 시작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인지도와 이 모든 것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누구나 팜프라 한다라는 말을 농촌에, 어촌에, 산촌에 들어올 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꿈꾸는 일들이고요. 결국 이 일들은 청년 농부와 소비자와 이 사회 모두가 어떤 자기의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고민하는 건 제 개인적이고 이 팜프라가 고민하는 건 이번 세대의 청년들은 좀 망한 것 같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들이 언제든 왜 이러시죠? 언제든 이 촌에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